어느덧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주가 흘렀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배상 검토에 들어갔고 경찰 특수본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역엔 여전히 희생자를 추모하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유효한 기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늘 오전부터 이곳을 둘러봤는데요. 네, 많은 시민들이 참사가 일어났던 이곳 골목을 찾아 국화꽃을 내려놓으며 추모하고 있습니다. 또 포스트잇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글을 적어 벽에 붙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로 공식 분향소는 모두 철거되면서 마지막 남은 추모 공간인 이곳을 많은 시민들이 찾은 걸로 보입니다. 추모객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벌써 이게 다 잊혀져 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무거운 마음에 한 번 더 찾아보게 됐습니다. 네, 또 이태원 참사 유실물센터 오늘까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럼 남은 유류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태원 참사 분실물센터는 오늘 밤 8시까지만 운영이 됩니다. 참사 당일 이곳에서 분실된 물건 1000여 점 중 700여 점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남은 물건들은 서울 용산경찰서로 옮겨져 보관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6개월만 보관되는 일반 유실물과는 달리 이번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대통령실이 국가배상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려오던데요. 네, 오늘 대통령실은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다해 유가족의 보상 권리를 확보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찰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용산경찰서와 소방서, 구청 직원들을 불러 참사 당일 현장 조치에 대해 조사한 데 이어 오늘은 서울교통공사 관제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참사 당일 사람이 많이 몰렸는데도 이태원역에 무정차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역 추모 공간에서 JTBC 유효한입니다. 네, 조금 전 유효한 기자가 이태원 참사 전해드렸는데요. 이 비극적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죠. 저희가 8년 전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70여 명에게 물어보니까 80% 넘게 여전히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힘든 이유는 뭔지, 또 극복하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통계로 말하는 뉴스, 퍼센트의 안지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트라우마 관련해 저희가 주목한 퍼센트는요. 81%입니다. 저희 JTBC가 8년 전 참사를 겪은 세월호 유가족 73명에게 설문조사 방식으로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81%는 아직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8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유가족 응답자는 18%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참사 후 원래 직장으로 돌아갔다는 응답도 살펴봤더니 8%뿐이었고요. 80% 넘는 응답자분들이 복귀하지 않거나 복귀 후 사직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 수습하는 게 일단 좀 장기간 걸렸어요. 아니면 휴직했다 다시 나왔다가 또 한 데서 다시 휴직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동일 직장으로는 거의 다시 들어가시지 못했죠. 일용직으로 가거나 비정기적인 일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전문가에게 심리 상담을 받은 세월호 유가족 비율은 21%밖에 안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내 자신까지 돌볼 시간이 없어서 먼저 떠나간 자식에게 미안해서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특히 형제나 자매를 잃은 어린 유가족들은 병력이 남는다는 주의 우려 때문에 상담 없이 혼자 이겨내야 하는 일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한 지난 8년간 가장 큰 어려움은 다름 아닌 유가족을 향한 비난, 2차 가해였습니다. 놀러 가다 다치면 아무 세기를 못 하나요? 나는 내 자식을 잃었을 뿐인데 왜 내가 욕을 먹고 공격을 받아야 되고 어디 길도 마음대로 걷지를 못하고 노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유족을 향한 비난은 이태원 참사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좀 비난이나 뭐 아무것도 모르는 조롱이나 이런 건 안 해주셨으면.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격이
현재는 물론 과거의 참사를 겪었던 사람들, 그리고 한 사회가 함께 겪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힘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 트라우마와 재난의 피해는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오래 공들여온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과정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9.11 참사를 겪은 미국이 유족의 트라우마 치료 등 지원 기한을 2090년으로 정해 사실상 평생 지원하는 이유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의 경우 2년 뒤인 2024년이면 트라우마를 포함한 의료 지원이 끝이 납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유족들은 이태원 유족들을 향해 미안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단원고라는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모이며 서로를 위로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누가 유족인지 알기 힘든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는 존재를 만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관련 상담을 받은 유족은 아직 300여 명. 유족을 향한 2차 가해를 멈추는 것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센트의 안지연이었습니다. 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이태원 참사 2주가 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경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주 정치권에서 논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이번 주말부터 범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간 상황이죠. 경찰의 수사를 맡기고 그 결과를 기다리자는 것은 결국 셀프 수사를 통해서 그 책임 있는 경찰 그리고 정부의 책임을 묻어버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는 비 내리는 서울 용산역에서 서명운동을 벌였고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장외투쟁, 여론전에 나섰다고 봐야겠죠. 너희 야당 잘하겠다고 하는데 어디 한번 잘하는지 보겠다. 지켜보시는 분들이 수없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목숨을 걸고 반드시 이번 이태원 참사에 국정조사 관철시키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단계에선 국정조사가 수사에 방해만 될 뿐이라는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사건을 수습하는 방법이 실패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진실은 강제력 있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에 더 밝혀지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 이제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국회 밖에서 서명운동까지 나선 건 참사를 정쟁화하는 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 서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재명 리스크 방탄을 위한 길거리 정치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쟁화, 정치화하는 의도를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동태들이 국민들로부터 동의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아셔야 될 겁니다. 결국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원하는 민심의 흐름이 어느 길로 향할 것인가가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도 말을 꺼냈지만 참사 이후에 2주가 지났습니다. 진상 규명에도 때가 중요하다는 것,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여야 정치권에서 꼭 명심해야 할 겁니다.